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과서의 대단원 문제와 익힘책, 교과서 페이지 67쪽에서 68쪽의 대단원 12, 13, 14번하고 135쪽의 익힘책 18, 19, 20, 21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단원 12번 문제예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사건의 종속과 독립, 그 다음에 독립시행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번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더니 남학생 중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 없는 학생은 20명, 여학생 중에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었다까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자, 독립이라고 주고 앞에 정보들을 요만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이용 경험이 있고 없고 남자 여자니까 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서관 경험이 이용 경험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합. 그러면 남학생 중에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명이라 했고 없는 학생이 20명. 그럼 남학생의 합은 50명이란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기 때문에 여학생 중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수, 우리가 구해야 될 얘들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학생의 합은 C 플러스 X가 되고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 플러스 X, 없는 학생은 30. 총 합은 우리 이 합과 이 합이 동일하니까 60 플러스 X가 전체 학생의 수가 되죠.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과 남학생인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어요. 자, 남학생인 사건하고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남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의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PA 교비는 결국 남학생 중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니까 요 30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의 확률은 60 플러스 X분의 30.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도 구해봅시다. 자, PA는 남학생인 사건이니까 60 플러스 X분의 남학생은 총 5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B는 60 플러스 X 분의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니까 도서관에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30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식은 다 만들어졌어요. 자, 60 플러스 X분의 30은 60 플러스 X분의 50 곱하기 60 플러스 X분의 30 플러스 X 해서 얘들은 같으니까 없애주면 60 플러스 X분의 30 플러스 X는 50을 양변에 나누게 되면 5분의 3. 그래서 얘들은 대각선의 곱이 같으므로 180 플러스 3X는 150 플러스 5X. 따라서 2X는 30, X는 15. 그래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최종적으로 15명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단원 13번 문제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고 짝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다. 자,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졌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동전 앞면이 총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던진다고 했을 때 그럼 나누어서 풀어볼게요.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처음에 홀수가 나오게 되면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동전 한 개를 2번만 던질 수 있다고 했죠. 자, 일단 홀수가 나와야 하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을 곱해주고
얘는 홀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전 2번 던질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2번 중에서 동전이 모두 앞면이 하나만 던지는 거니까 동전 2번 다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2분의 1이 2번. 자,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얘들은 0번.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은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해서 8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예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역시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온다면 동전을 4번 던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4번 중에서 동전 앞면은 2번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은 2번, 뒷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 2번.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4, 3, 2 하고 2분의 1이 총 4번. 그럼 얘들로 4가 없어지니까 16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 아니면 짝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면 전체 경우를 다 구한 거죠. 그래서 홀수 또는 짝수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8분의 1과 16분의 3을 더해서 16분의 2 더하기 3, 16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인 14번. 자, 이탈리아 수학자 파촐리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실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하여 6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는데 7번 게임에서 A가 현재 4번 이겼고 B는 3번을 이겼다. 이때 게임이 중단된다면 상금은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A와 B가 비기는 경우는 없고 매 게임에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 그러면 A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뭐 게임이 중단이 된다면 나중에 역전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게임이 중단이 되고 상금을 나눠 가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지금 게임이 7번째 진행된 상황에서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물었어요. 자, A가 상금을 가질 확률. 그러면 A가 상금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경기를 하고 그러면 A가 결국은 그 상금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7번 게임 중에서 현재 4번을 이겼으니까 이제 몇 번만 이기면 된다. 2번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런 문제를 수업 시간에 앞에서 문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몇 번째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경우를 나누었을 때 자, A와 B가 있는데 이 A가 이긴다면 지금 9번째 경기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거. 그러면 8번째도 무조건 경기를 이겨야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제는 10번째에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8, 9번째는 이기고 지거나 지고 이기거나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또는 이제 11번째에 이기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8, 9, 10에서는 이기고 지고 지고 또는 지고 이기고 지고 또는 지고 지고 이기고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12번째까지는 갈 수 없는 이유가 12번째를 가게 되면 B가 이길 수도 있죠. 그래서 11번째에 무조건 A가 이기는 걸로 끝나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그때 몇 번째의 경기를 이겨야 한다 하면 얘들은 고정을 시켜주고 이 앞의 변수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9번째 이기는 걸로 끝날 때에는 8번째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겠죠. 또는 10번째에 이기고 얘들은 8, 9번째에 이기거나 지는 거니까 결국 8, 9번째에 한 번만 이기면 돼서 2C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확률 2분의 1, 질 확률 2분의 1. 그리고 곱해야 되는 거 10번째에 이기는 2분의 1도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11번째에 이긴다면 8, 9, 10 경기에서는 3게임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을 이기는 거 2분의 1, 지는 거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11번째에 이기는 경우 2분의 1을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얘들을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4분의 1 더하기 얘들 곱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얘들은 자 2가 4번 16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6분의 11이 되죠. 자, A가 상금을 가질 확률은 16분의 11입니다. 그래서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이 16분의 11이니까 전체 16 중에 11은 A한테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B는 그러면 나머지 5만 가지게 되니까 상금의 배분은 11대 5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인데 얘들은 다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또는 A 여집합과 B,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PA교 B의 여집합은 PA에서 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PA에서 PA교 B를 빼는 것과 같다.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PA교 B를 PA 곱하기 PB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A가 서로 공통이 되어서 묶어주게 되면 PA는 묶이고 1-PB가 되죠. 자, 1-PB는 우리가 PB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PA교 B의 여집합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므로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 A 여집합 B,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이런 형태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이 세 가지들도 모두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18번에서 풀었던 문제를 이용을 해서 19번을 풀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항상 독립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의미 자체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나 B가 일어나는 확률이 같은 거랬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역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에 의해서 B의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것과 A가 일어나는 것 얘들을 고치면 우리가 P, B의 여집합 의미상으로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A교 B의 여집합은 PA 즉 PA교 B의 여집합은 BA 곱 PB의 여집합이다. 자, 요렇게 되면 서로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라는 거 A, B가 서로 독립일 때 얘들도 독립이라는 거 앞에서 증명이 되었죠. 그러면 얘들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디귿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것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죠. 얘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는 건 기흥, 디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회사에서 3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야외 장소를 조사를 한 표인데 자, 직원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여자인 사건과 자, 여자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건을 B라고 하는데 이 사건 두 개가 독립이래요. 그러면 PA교 B랑 PA 곱하기 PB가 같다는 말이죠. 자, PA교 B는 결국 뭐예요? 여자인데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람 D가 됩니다. 자, PA교 B는 36분의 D. 그 다음에 PA 여자인 사건은 36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PB는
설악산을 선호하는 합계 36분의 15. 그러면 얘들은 36분의 12 곱하기 36분의 15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 계산을 해주면 36은 없어지고 12, 3, 5.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36분의 D는 36분의 12 곱하기 36분의 15. 그래서 이렇게 3, 5. 따라서 D는 5. D의 값이 5라는 것이 나옵니다. 익힘책의 마지막 문제 2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P가 있는데 이 P가 결국 E에 도착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P는 동전을 한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일 것이고 동전은 총 6번을 던지겠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E로 방향을 움직일 때 첫 번째 4번만 움직여도 가능하겠죠. 4칸 요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바퀴를 돌아서 E까지 가는 10번 가서 E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앞면이 나오게 되면 이만큼 움직인다 했으니까 2X, Y가 뒷면이 나오는 Y번은 1만큼만 움직이니까 Y 해서 4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횟수 XY,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를 합하면 총 6번을 던진 결과가 됩니다. 얘들을 연립을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10번 만에 도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역시 2x 플러스 y를 했더니 10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의 합은 6. 얘들을 연립을 해주면 x는 4, y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바퀴를 더 돌아서 16번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것까지 해볼게요. 16번이 가능하다면 2x 플러스 y는 16, x 플러스 y는 6이어야 하죠. 그러면 x는 얘들이 10이 됩니다. 근데 x가 10이 될 수 없죠. 6번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6보다 작은 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은 수, 그래서 얘들은 될 수 없고 결국은 10번 만에 도착하는 요 경우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총 6번 중에 앞면이 4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얘가 4번, 아닌 것도 2번. 하면 6시4는 6시2랑 결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그럼 6, 5, 2, 그 다음에 2의 6제곱분의 1. 그죠? 요거 약분하면 3 해서 2의 6제곱분의 15니까 답은 64분의 15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익힘책이 끝났지만 교과서 외 문제 2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을 할 때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4번 일어날 확률은? 자, 그러면 주사위의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것이 너무 많죠. 자, 반대되는 걸로 주사위의 눈의 수가 일치하는 경우. 자, 구해보면 1,1, 2,2, 3,3, 4,4, 5,5, 6,6 이렇게 6가지가 있죠. 해서 얘가 36분의 6, 6분의 1이므로 얘는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반복 시행 중에서 4번이 일어나는 경우죠. 얘들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각각 독립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독립시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6번 중에 4번이 일어나는데 주사위 눈이 서로 다른 건 6분의 5죠. 이게 4번 나오고 같은 거 6분의 1이 2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시4는 6시2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6분의 5의 4제곱을
해놓고 앞에 K를 물었기 때문에 얘들은 풀어서 쓰지 않고 나머지만 계산을 해볼게요. 6, 5, 2, 6분의 1, 6분의 1 하고 6분의 5의 4제곱. 그럼 얘들 약분해서 12분의 5 곱하기 6분의 5의 4제곱. 따라서 K 값은 이거죠. K는 12분의 5.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민구와 규식이가 어느 보드게임을 하여 5번의 게임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번의 게임에서 민구가 규식이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일 때 민구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자. 자, 민구가 승리할 확률. 서로 비웃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랑 비슷하나요? 방금 했던 문제들 중에 비슷한 문제가 대단원 문제, 그쵸? 대단원 문제 14번. 아까 이탈리아 수학자 파촐리가 자신에게 쓴 책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민구와 규식이가 게임을 하는데 지금 민구가 승리할 확률이니까 현재 이긴 것은 없지만 민구가 3번 연달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3번째 승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다 이겨야 되죠. 자, 두 번째, 네 번째에 승리하는 경우. 자, 네 번째 회차에 승리를 하게 되면 앞에는 2번만 이기면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다 써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3번의 경기 중에 2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들도 원래는 뭐 이기고 지고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얘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5번째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나머지 4번의 경기 중에 2번을 이기면 되는데 이 모든 경우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4번 중에 2번을 이기는 횟수 총 6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5번의 게임 중에 3번만 이기는 거니까 6번은 없고 요 3가지의 경우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3번째에 승리를 하는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들은 4번째에 승리를 하는데 그러면 3번의 경기에서는 2번을 이겨야 되죠. 4분의 3이 2번. 그러면 지는 건 4분의 1이죠. 그리고 곱하기 뭘 해줘야 된다. 4번째에 이기는 얘를 4분의 3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승리하는 거는 첫 번째에서 4번째 경기까지 중에 2번은 이겨야 하니까 4분의 3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하고 여기 5번째 이기는 곱하기 4분의 3이 나와야 되죠. 자, 이 모든 거는 또는이니까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의 세제곱은 모든 항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얘들도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둘게요. 그럼 3C는 3C 1이랑 같으니까 3 곱하기 4분의 1하고 4분의 3의 세제곱 더하기 4C는 6이죠. 6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하고 4분의 3의 세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있는 4분의 3의 세제곱을 묶어줄게요. 그러면 4분의 3의 세제곱으로 묶고 1 플러스 4분의 3 얘들은 16분의 1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8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의 세제곱하고 8분의 그렇죠. 8 더하기 6 더하기 3 얘들을 계산을 해주면 4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8분의 17 그러면 밑에 분모는 512 얘들 2의 6제곱으로 바꾸고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2의 9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 17 곱해주면 459 해서 답은 512분의 45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독립시행은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시행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B의 사건이 독립일 때 PA 교비랑 PA 곱하기 PB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유념을 해서 우리 문제들 다양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